이거는 소화전 개폐기입니다. 맞아, 여기 근데 얘는 모양이 왜 이렇지? 네, 안전! 네, 반갑습니다. 일상의 안전을 더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교 서혁진입니다. 오늘은 소방차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 중형 펌프차 톱파보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소방차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소방관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동기부여 겸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관입니다. 특정 업체마다 연식마다 조금씩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모두 위풍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차도 전고가 높긴 하지만 물탱크 차처럼 타기 힘들 정도로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좌석은 당연히 운전을 하시는 분이 탑승하는 위치고요. 주변에 보면은 무전기가 있고요. 각종 현장 활동 장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펌프차도 요즘 나온 차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 변속기입니다. 옛날 차들은 수동도 있는데 대부분 교체돼서 보기 힘듭니다. 여기엔 대놓고 어색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PTO라고 해서 소방차에서 물을 쏘기 위해 조작하는 패널인데요. PTO를 켜서 차량 동력을 수원 쪽의 펌프에 연결해서 방수를 하고, 방수가 끝나면 다시 연결을 해제해서 차량이 움직이는, 이게 제 설명이 100%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펌프차가 고장났을 때 이놈을 찍으면 대충 맞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차량이 좀 커 보이지만 중형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일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소방관 채용 조건에 일종 보통면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이라면 소방차, 즉 중형 펌프차는 모두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수석에 와 있는데 자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현장활동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고요. 앞에 보면 이 빨간 스위치 하나 보이실 텐데 이거는 모터 사이렌이라 해가지고 누르면은 정말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버튼입니다. 보통 교차로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소방차 길터주기 양보가 좀 필요하다든지 그런 상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석은 당연히 기관사분들이 탑승을 하는 자리고, 요거 조수석은 보통 센터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이제 화재 진압대의 대장분이 탑승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쯤 여기에 탈 날이 올까. 그러면 다음은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뒷좌석으로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방화복이죠. 방화복 뒤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공기호흡기가 들어가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방화복을 걸어 놓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화복이나 공기호흡기를 차고 옆에 이 줄을 당겨주면 이렇게 착용하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뒤에는 3명이 탈 수 있는데 가운데 자리가 좀 좁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발판도 높게 있고 해가지고요. 이런 데는 보통 제 자리입니다. 화재 진압대 막내거나 아니면 키가 작거나, 저는 둘 다 해당되네요. 뒷좌석에는 이렇게 앞좌석보다 더 많은 현장활동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보통 방지 마스크나 파이어라인, 테이프죠. 아니면은 노끈이라든지 그런 잡다한 장비들을 보통 넣어 놓습니다. 다음 여기 보이는 이거는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에 글귀 하나가 써져 있어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t.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한 구절이라고 하고, 정말 이 뜨거운 화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에어컨이죠. 일단 앞뒤 좌석을 가르는 이렇게 봉이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보통 이 봉에는 이렇게 헬멧을 걸어두는 게 국룰입니다. 그리고 이 봉은 보통 이제 출동할 때 많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봉을 딱 잡고 이렇게 출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 뷰가 정말 이제 현장활동 출동할 때 뒷좌석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보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각종 랜턴이라든지 기타 현장안전 관리 물품, 로프, 장갑, 물티슈 이런 물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마스터키도 보통 일반적으로 밑에 둡니다. 뒷좌석이 적재칸은 저희 앞좌석보다도 훨씬 소방서마다 센터마다 커스터마이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센터 직원은 아니거든요. 한번 뭐가 들어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양하게 장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건 역시 AAD죠. 네,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기구고요. 심폐소생술은 가슴 중앙에 1분에 100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펌프차 그리고 앰뷸런스 두 개 단어로 합쳐서 펌뷸런스라고 해서
펌프차에도 심정지 상태의 환자 그리고 경상중증의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구급 장비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급차가 출동을 나가서 비었을 경우에 펌프차가 우선적으로 출동을 해서 제세동기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가벼운 상처 같은 경우 드레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실려있는 장비들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처치는 추후 도착할 구급차에서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펌뷸런스 장비고요. 이거는 구명조끼, 그 다음 이것도 펌뷸런스 들것. 네, 다음 옆에 칸은 이제 호수들이 이렇게 가득 실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층 건물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여기 있는 호수들을 전부 다 사용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숫자의 호수를 펌프차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얀색인데 이거 왜 빨간색이냐 하면은 분대마다 호수 색깔을 구별을 해서 나중에 화재 진압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점에 이제 각 분대마다 호수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구별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건 흰색이고 이건 빨간색인 이유는 어른들의 사정이라고 합니다. 양옆에 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방수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수구 같은 경우 양 사이드 끝쪽이랑 가장 뒤쪽 후미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후미에 있는 방수구를 사용을 하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호수의 전개가 필요할 경우 옆에서 물을 추가로 뽑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연기가 가득했을 때 연기를 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쪽 적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일반적인 저희가 파괴 장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유압 장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압 장비라든지 모터 혹은 동력 절단기 등의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장비들이 이곳에 한 곳에 지금 모여서 배치를 해 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배낭이 하나 보일 건데요. 이 배낭은 고층 화재용으로 조금 층수가 높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 밑에서부터 호스를 끝까지 끌고 가면은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가방을 미리 하나 만들어 뒀어요. 여분의 호수라든지 긴 로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방을 메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호수를 전개를 한다든지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장비들을 미리 한 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펌프차 관련 전기계통을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옆에 있는 적재함입니다. 이거 제가 이런저런 센터를 많이 봤어도 이곳은 거의 99% 다 이런 공구함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유명한 소방 도끼라든지 이런 절단기, 생각보다 쓸모가 많은 일자 드라이버, 소방관의 친구죠. 만능 빠루, 아니죠, 이 세지렛대. 현장 활동하면서 제일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물건이 세지렛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조금 독특하게 생긴 이런 물건이 소방차에도 실려있고 소방서 주변에 이런 바닥에 숨겨 쉬는 곳에 온갖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소화전 개폐기입니다. 맞아, 여기 근데 얘는 모양이 왜 이렇지? 이 방화문 개방기대인데 방화문 개방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개방기라 해서 조금 전문적인 느낌이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개방을 하는 강제 파괴 장치입니다. 강제 파괴 장치라고 하면 망치 이런 장비들을 말하는 거고요. 대포처럼 생긴 이런 거는 이제 폼 관창이라고 해가지고 화재가 났는데 유류 화재라든지 아니면 위험물이 섞여 있다든지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물로 소화를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폼이라고 해서 조금 퐁퐁같이 이렇게 비비면 거품이 나는 그런 약재를 사용해서 진화를 하는데 그런 약재를 사용한 진화를 할 때 전용 폼 관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삽이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많은데 이걸 전부 다 꺼내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요. 이번에도 반대쪽 사이드 이쪽에도 당연히 방수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자그마한 사다리도 하나 실려 있네요. 여기 보시면 폼 용액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가 구비되어 있는데 보통 많은 펌프차에 이렇게 따로 하나가 구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펌프차 안에 공식적으로도 폼이 실려 있긴 하지만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처리하기가 아니죠. 배관을 다 청소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소적인 화재라든지 아니면 작은 화재인데 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폼 용액을 빼놔서 이렇게 소화 활동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거의 소방차 활용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후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셨던 PTO 패널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펌프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이쪽 후미에 다 위치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재 출동을 나가서 현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호스를 빼는 곳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후미 쪽에 준비되어 있는 호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전에 호스를 분대마다 다르겠지만 4번 이상 5번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해둬서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끌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한쪽이 끌고 나가면 반대쪽에서는 현장과 펌프차와의 거리를 얼추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 20년 이상 하신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4번이다 하면 뭐 4번이니까 한 번 빼라, 뭐 사이즈가 뭐 보통 딱 맞더라고요. 이게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게 파악을 하시거나 하는데, 무전을 듣고 3번이 필요하다, 4번이 필요하다, 뭐 한 번을 더 추가하라, 그러면 그쪽에서 한 번을 더 추가해서 펌프차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호수는 45mm와 60mm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60m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을 더 많이 뿜을 수 있고 수압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수원의 소모 속도가 빠릅니다. 체력적으로도 대원들이 금방 지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대형 화재 그리고 수원의 공급이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60mm, 실무적으로는 2인치라고 하죠. 2인치 관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45mm, 인치반이라고 하는데 이 관창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치반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 아니라 1인치 반, 1.5인치라는 의미에서 인치반이라는 표현을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이는 뭐 이런 도구들도 이게 너무 세게 꽉 끼었다든지 할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후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옥상, 옥상이 아니죠. 차의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의 한쪽에 보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옥상이란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소방차의 옥상에는 보통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사다리가 보통 옥상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 적재함, 이 추가 요분적인 로프라든지 흡수관, 구명조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뭐 절연봉이라든지 천장 파괴기가 소방차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차 위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방스포인데요. 방스포 같은 경우 당연히 물을 쏘는 물대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긴 게 기관총처럼 생겨가지고 좀 쏘는 맛이 있어요. 학교 같은 곳에 소방안전교육을 나간다든지 했을 때 이거 뭐 쏘는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소방차에 대해서 샅샅이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불량 문제로 다소 많이 스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방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일상의 안전을 더하는 창원소방본부였습니다. 안전!